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하며 81K 초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들이 더 큰 폭의 조정이 오면서 시장을 힘들게 하고 있고 흔들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청산의 부상으로 봤을 때 지난주에는 백악관의 크립토 서밋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몇 번 움직였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90K를 넘어섰다가 백악관의 크립토 서밋이 별게 없구나라는 게 전달이 되면서 시장에 실망감이 전달이 됐고 하락을 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도 시장이 고요하게 흘러가면서 거래량이 얼마 없었을 때 이걸 찍어 누르면서 비트코인을 80K까지 찍었다가 현재는 81K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이번 주말에 하락이 나오고 메말라가면서 점진적으로 계단식 하락을 만들었을 때 원래 선물 포지션이 청산이 될 때는 롱 포지션이 아무리 많이 청산이 돼도 숏 포지션이 함께 청산이 되면서 8대2, 7대3의 비율을 유지하는데 같은 경우는 원웨이로 롱 포지션만 정리하면서 위로 반등도 단 한 번도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단식 하락을 만들어내면서 롱 포지션이 정말 거의 대부분 청산을 만드는 그런 한 주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등 없이 원웨이로 내려가게 되면 그리고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면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절망이 시장을 지배하게 만드는 극단적 공포를 만드는데 주말에 그런 모습, 그런 움직임들을 만들어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백악관의 크립토 서밋 같은 경우는 전에 데이비드 sak스가 이야기했던 거에 반복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고 투자 인트로는 한 가지 정도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있었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에는 작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연쇄 반응을 보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80K까지 내려갈 때 바이낸스에 있는 세력들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비트코인을 받치기 위해서 매수벽을 형성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80K부터 78K 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봉으로 봤을 때 지난주에 말아올렸던 저점에서 말아올렸던 격전지였기 때문에 이 78K부터 80K 라인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이 저점이었던 78K를 깨게 된다고 하면 75K도 열려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이 투자를 임해야 되는 조금은 부정적인 자리인 거는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코인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코인 시장만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 3주 동안 하락만 하면서 내리꽂기만 하면서 나스닥 투자하시는 분들도 힘든 장이 이어지고 있고 비트코인과 나스닥 같은 경우는 동조돼서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때 나스닥 전체 시장도 아주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으로 완전히 회귀를 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효과가 끝나가는 지점까지 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쭉 올렸던 나스닥과 비트코인, 코인 시장 모두 원상복귀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시장이 오르지 못하고 힘드냐라는 거는 유동성에 정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클마다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됐었고 그런 부분들이 비트코인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 유동성 측면이 많이 안 올랐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안 됐기 때문에 절대 유동성이 많이 안 올랐었고 이것보다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됐더라도 옐런 전 재무부 장관, 민주당 정권하에 있던 전 재무부 장관은 단기 국채, TBD라고 불리는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하면서 시장에 돈을 공급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공급 많이 안 한 게 보이죠. 공급하지 않았지만 이 공급 속도를 증가를 시키면서 마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내게끔 착각을 만드는 착시 효과를 만들어냈었는데 그 부분이 2024년도 10월 달 트럼프가 당선에 대해서 대선이 있을 때 의도적으로 이런 T빌 발행, 그다음에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만 같은 효과를 줄이면서 시장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부분이 사실
자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는 게 가장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매한 시기, 베센트 장관이 그러니까 이임하기 전에 물려받기 전에 제너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런 꼼수를 부렸고 그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이건 코인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 주식에도 같은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이렇게 시장이 워낙 죽어가다 보니까 풋 거래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08년도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때 그때만큼 그런 풋 거래가 많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이 시장이 침체에 있다라고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코인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도 이 공포감 자체가 FTX가 터졌을 때 급으로 공포감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극단적인 공포, 극단적인 허탈감 이런 것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정적이고 이 부정적인 심리가 만들어진 건 실제로 비트코인이 오르지 못하고 하락해서인데 이 하락이 나오는 건 유동성과 매우 연관이 있고 이 유동성을 장난친 옐런 전 재무부 장관이 장난치는 시기가 2024년도 10월부터 2025년도까지 있었는데 그 시기 유동성이 하락했던 시기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좀 안타까운 건 좋을 수도 있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한 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졸트라 그래서 얼마나 잡 오프닝이 일어나는지를 고용 관련되어 있는 지표가 발표가 되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CPI 수요일 같은 경우는 CPI가 발표가 되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고 또 PPI가 발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이 지표에 따라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유동성이 메말라 있는 시장에 관세 이슈로 전 세계를 다 건들면서 그 다음에는 100년 무이자 영구채 강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팩트 체크를 하다 보니까 100년 무이자 영구채 강매가 아니라 이자 비용을 점점 낮추는 방향으로 채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한테 협박을 한다. 안보를 가지고 협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점점 깎이면 결국은 무이자 영구채가 되는 거와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뽑았고 실질적으로 동맹국들을 트럼프는 적극적으로 본인의 이런 전략에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매크로 지표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렇게 뒤흔들리다 보니까 자기 아들들도 코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1,500억 정도가 미실현 손실이 났습니다. 미실현 손실이라는 건 이더리움을 샀는데 사고 나서 많이 빠져가지고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미실현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그 돈이 거의 1,500억 원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들들이 아빠 때문에 큰 폭의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안타까운 지표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빨리 돌아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 유출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월달 같은 경우도 2월달 전체가 순 유출이었는데 3월달 같은 경우도 연쇄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유출이 발생을 하면서 3월달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3월달도 순 유출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 부분이 돌아와야 서플라이 디맨드 측면에서 수요가 늘어나서 비트코인을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돌아와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트럼프가 워낙 시장을 흔들다 보니까 트럼프 1기 때와 2기 때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트럼프 1기 때는 관세 전쟁을 2018년도 했습니다. 17년도가 아니라 1년 정도 더 뒤에 했는데 트럼프 2기 때는 더 이상 눈치 볼 게 없기 때문에 취임을 하자마자 바로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이렇게 꼬꾸라지게 만들었고 트럼프 1기 때는 2017년도에 뭐 했냐면 규제 혁파하고 있는 것 같은 거 규제 혁파하고 친기업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렇게 주식을 끌어올렸었는데 트럼프 2기 때는 그냥 뭣도 없이 바로 관세 전쟁부터 때리면서 완전 다 지옥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너무나 힘든데 특히 알트코인들이
잘 버티다가 무너지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 사이클 고점만큼 하락을 하면서 다시 원복을 한 완전히 돌아온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시장에 너무나 아프게 작용을 하고 있고, 특히 알트코인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2달 동안 트럼프가 취임하고 트럼프 코인이 나오고 멜라니아 코인이 나온 직후부터 2달 동안 엄청나게 아프기만 한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시기는 SOPR, 이건 비트코인 한정입니다.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락장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태초마을로 돌아갔기 때문에 비트코인 한정으로는 아직은 이 시장 자체가 조금은 계속해서 밑으로 두드리고 있긴 하지만 불마켓 안에 있는 그런 범주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또 아까 글로벌 유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유동성이 다시 반등을 했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뒤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지점, 고통스러운 지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렇게 힘든지, 옐런 전 재무부 장관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내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장이 많이 힘든데 이 시기가 끝나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모두 다 웃을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